불규칙 난시를 교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도수가 달라지면서 더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원래 번짐하고는 다른 번짐의 양상으로 보이는 게 되게 또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불규칙 난시 교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력을 얻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불규칙 난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불규칙 난시만을 잡는 거를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불규칙 난시가 있는 상태에서 적응해서 그렇게 보는 걸 더 자연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불규칙 난시를 교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도수가 달라지면서 더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원래 번짐하고는 다른 번짐의 양상으로 보이는 게 되게 또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불규칙 난시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고 그런 히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불규칙 난시가 생겼던 이유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어떠한 이유로 이 불규칙 난시가 유발됐구나. 라식라섹을 한 다음에 생겼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 그냥 라식라섹 안 받은 상태에서 불규칙 난시도 어떠한 이유로 생겼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다시 불규칙 난시가 어떻게 또 유발될 수 있는지까지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환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고 또 일부 선생님들한테 또 얘기를 들은 것을 토대로 이제 나한테 빨리 불규칙 난시를 교정을 먼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이 원인 파악에 대한 부분에 공을 들이거나 스토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을 했을 때 그 다음 여파까지 좀 충분하게 우리가 시뮬레이션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불규칙 난시의 교정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만족스럽게 볼 수 있는 데에다 결국은 목적을 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규칙 난시 교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력을 얻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거기에 불규칙 난시를 교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교정이 되어야 이 궁극적인 우리가 원하는 편안한 자연스러운 시력을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잘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규칙 난시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이 불규칙 난시와 백내장에 관련된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거의 2000년대 중반 조금 지났을 때니까 거의 한 20년 다 됐죠 벌써. 지금 기억에 그때 당시에 한 50대 정도 되셨을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양쪽에 심한 원추워막과 백내장을 같이 갖고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오셨어요. 원추워막 때문에도 워낙에 생활이 힘들었는데 백내장까지 생기시니까 뭐 연구하고 이렇게 책 보고 컴퓨터 보고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일단 백내장 수술을 고려를 일단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원추워막이 심하다 보니까 불규칙 난시 고위치체가 워낙 심해서 인공수정체 도수 측정이 일단 불가한 상태, 그리고 인공수정체를 넣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미 심각한 원추워막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력은 마찬가지로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 이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는 너무 결과가 우리가 좋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오히려 인공수정체 도수가 더 안 맞게 되면 더 이상해질 수도 있으니 원추워막 수술을 먼저 하고 좋게 만든 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나의 플랜을 환자분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서도 이식밖에 방법이 없었더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셨었고,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셨을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치료했던 케이스가 없었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원추워막 그냥 각막 이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내장 하는 그런 정도의 치료 방법만 있었을 텐데, 일단 우리가 각막 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또 복잡하고 안 좋은 상황을 만들기가 쉬운 부분이고 또 리스키한 수술이기 때문에 각막 이식 하고 나서 불규칙 난시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거부 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안구 전체가 또 안 좋아지는 영향을 받으니까 원추워막을 치료를 그때까지 내가 해오던 그 방식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먼저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려서 원추워막을 이제 먼저 치료하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불규칙 난시와 부정 난시를 고위치차를 줄여놓은 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환자분이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결과도 심한 원추워막이지만 다행히 잘 성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하지만 여전히 백내장이 있기 때문에 시력 호전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원추워막 자체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상이 이렇게 맺혀지는 그런 느낌이 좀 달라진 거는 아마 본인이 좀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백내장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잘 따라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공수정체 도수를 다시 계산해서 원추워막이 아주 심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을 상태에서 인공수정체 도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처럼 정도가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심할 때 원추워막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부정확도가 좀 더 줄어든 상태에서
해서 인공수축 전체 도수를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최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식과 여러 가지 그런 공식들을 적용을 해서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인공수축 정체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환자분께서 수술 후에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그 업무하는데도 이제 전혀 지장이 없으시고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졌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케이스가 아마 전 세계 거의 최초 케이스였을 걸로 아마 추정이 돼서 제가 그때 케이스 리포트도 논문으로 내서 아마 실렸던 기억이 나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시초로 해서 불규칙한 각막에 대한 치료 후의 백내장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 그리고 원천마 치료도 그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 보니까 정확한 평가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백내장 수술의 후에 시력의 질이라든가 환자분이 편안한 시력으로 볼 수 있게 만들 확률은 더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잘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각막 치료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신중하게 적합한 인공수축 정체를 결정을 해서 수술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